유튜브가 이제 주역사주라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주역이 전공이에요. 주역을 하다 보니까 사주 명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그래서 사주 명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역과 사주는 뭐 그 뿌리가 같으니까 주역을 갖다 거기다가 적용하게 됐고, 이게 이제 물상론이니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물상 자체는 굉장히 무수무량하잖아요. 그걸 범주화시킨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 근데 주역의 괴상 자체가 우주 만물을 괴상화로 8개로 범주화시킨 거기 때문에 괴상을 이용하면 명리가 굉장히 명쾌해져요. 그리고 근거도 있는 겁니다. 근거도. 막연하게 어떤 물상을 갖다 내가 주관적으로 범주하는 것보다는 그 주역 8개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명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사주를 주역 사주라고 이름을 제가 이제 명명을 해본 거죠. 저는 뭐 그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올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전공은 이제 주역 명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도 이천 초등이 돼가지고 이렇게 서울에 좀 이렇게 올라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교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서 강의를 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교수님께서는 이제 학교 동방문화대학원에다가 강의를 개설하자고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제 책부터 소개하면 양자물리학과 주역은 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제가 양자물리학하고 주역을 서로 어떤 그 공통성을 찾아서 논문을 쓴 건데, 일반적으로 그 불교 쪽에서는 많이 양자물리학을 지금 끌어들여오고 있거든요. 근데 주역에서는 막상 논문을 쓰다 보니까 실제 없더라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매칭시킨 게. 그래서 아마 제가 처리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고요. 이게 왜 자꾸 오르락 내리락하죠? 그리고 이제 주역 원리 강해는 제 주역책입니다. 주역책. 주역 상하권을 갖다가 64개를 푼 건데, 저게 상권이 한 750페이지짜리입니다. 하권이 한 700페이지가 됩니다. 간지역학 언론은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이 간지역학 언론에서 이제 편집해가지고 강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왜 간지역학이라고 했냐면, 사실 간지잖아요, 간지. 그죠? 간지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강의는 이제 이 책을 좀 쉽게 강의식으로 좀 풀었은 한 권짜리 책입니다. 이건 제가 영어가 전공이었고 원래 입시학원을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강의하던 책을 뭐 전자책으로 만들어봤던 거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물상이라는 게 우리 스스로가 다 물상이잖아요. 이 물상을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다 그 무수무량한 그냥 우주 만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러니까 이제 현미경이겠죠, 과학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봤을 때는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이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고, 영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모습이 사라지겠죠. 사라지다 결국 원자의 세계에 도달하게 될 거라고. 그 원자라는 세계는 제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파장이자 입자라는 어떤 양자물리학적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구별되지만 서로 파장으로 연결된 하나죠, 그죠? 그럼 우주 전체를 따지게 되면 우주라는 이 자체를 하나로 봤을 때 우주 자체가 하나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우리가 구별되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된 하나라고 하는 거죠. 물리학에서 바라보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일상 하나하나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우주 만물은 하나로 연결된 그 하나, 그죠? 그래서 그 하나를 갖다가 하나에다가 님자를 붙여 하나님이 됩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궁극적인 어떤 그 시작점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개념화돼서 뭐 신이 되고 인격화되고 뭐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발톱에다가 뭐 침을 하나 주면 아프잖아요. 왜? 하나니까 우리는, 그죠? 근데 우주를 하나로 봤을 때 이쪽 끝에다가 바늘을 찔르면 이쪽 끝도 아플 거라고. 우리가 그것을 인지할 수는 없지만 그
그 하나라는 그 자체로 봤을 때는 그저 한쪽에서 영향을 좀 한쪽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걸 축소시켜 보면 되는 거지. 물상을 이 물상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저 물상을 이해를 하려면 인문학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범주화 시킬 수밖에 없어요. 범주화.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걸 갖다가 8개로 범주를 하고요. 사주 명리학에서는 천간으로 범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8개와 천간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놓고서 하나는 상으로 보는 거고 하나는 문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8개를 이해해야 되고 8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간을 이해하는 게 맞다. 따로 떨어져놓고 이해를 한다는 것은 실제 어떤 그 한쪽만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물상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약간 좀 그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전에 설명했던 이 물상의 세계를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입자이자 파동의 세계, 전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는, 결국은 구분되지 않는 하나라는 그런 세계까지 들어갈 거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비스무리하게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결국은 파동이라면 이것도 파동일 거고요. 이것도 파동입니다. 다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알기 쉽게 범주화 시켜가지고 시각화 시킨 거예요. 시각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주팔자에서는 그러면 저 파동을 어떻게 표현할까? 저 파동. 우리가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흘러갈 때 이렇게 흘러가나요? 이게 상식적으로, 전 과학자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파동을 치면서 흘러가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양과 음이 서로 같이 흘러가야 여기에 그 정보, 이걸 표현하면 원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정보가 실리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고 작용할 때 거기에 정보가 실려가지고 여기서 전화를 여기서 그 어떤 걸 촬영하면 저쪽에서 미국에서도 볼 수 있잖아, 그죠? 그거는 여기에 정보가 실려간다는 얘기거든. 만약에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인데 이게 만약 음이 없다면 저 양 혼자서 정보를 실어나갈 수 있을까요? 실어날 수 없잖아, 그지? 아예 음이 없으면 양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거든. 마찬가지로 이게 없고 이게 있는데 이거 혼자서 정보를 실어달라? 못하거든. 그러니까 정보를 실어나른다는 얘기 뭐냐면 그 음양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에 있는 씨앗이 만물로 파생된다는 얘기예요. 음양이 씨앗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뭐 정복을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거 실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들,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원자라고 보시면 돼요. 원자. 그냥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이렇게 생각만 해도 TV가 켜진다면서요. 그런 세계로 흘러가고 있잖아. 그러면 그냥 생각해가지고 켜지는 게 아니거든. 내 생각의 어떤 파동이 저게 간 거거든. 그럼 그 파동이 뭐예요? 결국은 입자이자 파동이거든. 그죠? 결국 물체예요, 물질. 그걸 하나를 본다 물질이 가서 닿는 거라고. 여러분 귀신 볼 수 있어요? 귀신이 존재할까요?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많아요, 무당들. 그러면 이 귀신이 어떤 존재예요? 이 귀신도 물리체이기 때문에, 물리체, 그죠? 물리체이기 때문에 우리 시각에서 어떤 파장이 가가지고 닿는 거지. 만약에 그 귀신이 물리체가 아니고 어떤 뭐 특별한 어떤 뭐 존재여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어떤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린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건 귀신도 어떤 존재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귀신을 무시하는 입장이죠. 만약에 귀신이 그렇게 존재한다면 걔도 나와 같은 어떤 또 다른 존재일 뿐이다
그죠? 걔가 나를 무서워할 수 있듯이 나도 걔가 무서울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는 아니다. 만약에 존재한다면 나와 또 다른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서는 이 파동을 그 12운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파동을. 그래서 파동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12운성을 보지 않는다면 이런 과학적인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국, 태국, 음양, 사상, 오행 이렇게 해서 오행에서 천간과 팔기가 나뉘어지는 거거든. 천간은 문자고 팔기는 상이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같이 가야 우리가 공간의 역학의 완전성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걸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물상을 가지고 현미경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 과학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인문학자거든요.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시각화 시킬 수밖에 없어서 분주화 시켜야 돼. 카테고리화. 이거 이 모습은 이제 태극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 그죠? 우리 태극기에 나오는 저 태극은 굉장히 심한 이치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무국이라고 말하잖아. 무국. 이 무국은 동그라미로 보게 되면 여기에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국은 뭐냐면 음과 양이 서로 혼돈 상태로 섞여져 있어서 분별되지 않은 세상이에요. 분별되지 않는 세상.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계죠. 절대계. 절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선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음양이 구분되어 있질 않아. 이게 무국이에요. 그럼 무국은 없을 무자를 쓰니까 아예 절대 없는 건가? 그건 아니죠.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공중묘유라고 얘기하잖아. 공중묘유. 벼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묘하게 있다. 그죠? 무국은 음양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작용이 없어요. 고요한 거지.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묘하게 있는 거. 왜? 이 무국에서 모든 것이 튀어나오는 거니까.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이 기운이 약간 삐걱해버리면 약간만 0.0001만 삐걱하면 뭐가 돼요? 이게 되는 거죠. 태극이. 그러니까 저는 과학적으로 빅뱅의 의미를 갖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이렇게 펑 터져 나갔다는 개념보다는 이 무국의 개념, 고요의 개념, 태화의 개념 있지만 고요한 상태, 서로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순간 그 기운이 약간 삐걱하는 순간 거기서 이 우주 만물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역학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그거 한 지점이라고 말하지만 여러 한 지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봤을 때 우리 3차원적 공간에서 봤을 때 콩알 말해요, 뭐 돌멩이 말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절대계에 들어가게 되면 크기가 어디 있어요? 크기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때 크기가 있는 거지 그 자체로 봤을 때는 크기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점은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요 점이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현미경 들어가면 끝없는 세상이죠. 끝없는 세상. 좀 전에 좀 뒤에서 얘기하겠죠. 원자의 세계가 있어요. 원자. 이 원자를 우리는 여기에 원자 핵이 있고 여기 전자가 돌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되게 작잖아. 그죠? 현미경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는 그 원자. 그런데 이게 보자. 보시게 되면 이거 캡처를 한 건데 인터넷에서 이게 원자 핵이라고 한다면 이게 전자예요. 전자인데 여기가 명왕성 자리입니다. 명왕성. 이걸 이 크기에 비례해서 확대하게 되면 이게 태양이고 태양이 원자 핵이고 전자는 여기 있어요. 근데 이 거리가 10배의 거리랍니다. 10배. 명왕성과 거리 10배의 거리에 전자가 위치하고 있대. 그러면 막상 여기를 찾아서 가서 보면 이만한 게 있나? 찾아볼 흔적도 없다는 거지. 그만큼의 크기가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원자의 세계를 시각화시켜서 보기 좋게 하려면 이렇지만 사실은 텅 빈 공간이지. 그죠? 운동장에 콩 하나 던져놓으면 그 콩이 뭐예요? 원자 핵이에요.
종합운동장에서 그 콩을 어떻게 찾아? 그리고 전자를 어떻게 찾아요? 그죠? 그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지 우리가 봤을 때는 텅 빈 공간이고 이 텅 빈 공간인 원자가 쌓이고 쌓여서 얼마나 쌓였으면 우리가 됐을까? 그죠? 그리고 이것을 벽돌 쌓듯이 그냥 이렇게 쌓으면 저절로 우리가 되나? 아니죠. 여기 어떤 작용이 필요해요? 음양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거예요. 음양이 상호작용을 해서 중간에 어떤 그 교합 지점을 찾아가면서 물리적으로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존재야. 그죠? 저절로 벽돌을 쌓는다고 해서 집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근데 그 설계도가 바로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치라는 거지. 그래서 그 이름이랑 지도라는 말 자체도 결과적으로는 음양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도지, 도가 있었고 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도는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었고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요거를 앞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음양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양이 크면 음이 작잖아요. 그죠? 그리고 음이 크면 양이 작고 고저장단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지점을 만드는 거예요. 이 지점을. 이 지점이 뭐냐면 우주 만물, 우주에 존재하는 무수무량한 만물은 다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서로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를 만들어내고 있죠. 하나. 그죠? 이 우주 만물은 결국 하나예요. 우리는 다 다른 것 같지만 파장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그냥 하나에 불과하다고 서로 연결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음양의 상호작용을 설명한 거고요. 좀 전에 말한 것이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음양은 상호작용을 통해 수리적이고 물리적인 이치를 만들어가면서 물상을 만든다. 이 물상을 해석하면 결국 거기 수리적인 이치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 물상을 갖다가 범주화시킨 팔괘, 그 다음에 천간, 얘들도 분석해보면 과학적이고 물리체잖아요. 그죠? 똑같아야 되잖아. 전혀 다른 추상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대사전에 보게 되면 역여천지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역여천지준. 역여천지준. 역은 천지와 똑같다. 이게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물상을 들여다보고서 괴를 만든 거다. 그러면 괴와 물상은 똑같은 거야. 이걸 전제로 해서 제가 이제 논문을 쓴 겁니다. 저게 만약 거짓말이면 공자님이 거짓말쟁이지. 그죠? 자,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지점을 보게 되면 이제 거꾸로 증명해 가는 겁니다. 괴로 증명을 해보고 물상으로 그 청각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가 무국의 자리입니다. 여긴 태극의 상호작용이 그러니까 음양의 상호작용이 없어요. 고요하다고. 태풍의 눈이에요. 그런데 태풍의 눈에서 0.00001만 벗어나도 음양의 상호작용이 시작이 돼요. 그죠? 기운이 삐걱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천지가 창조되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쌍둥이가 왜 똑같은데 사주팔자는 똑같은데 왜 달라요? 삶이 왜 달라요? 그걸 논문 쓰는 사람들도 고민하면서 논문을 쓴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왜? 쌍둥이도 어차피 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음양의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지는데 수많은 우주 만물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 쪼개고 얼마든지 쪼개지잖아. 그러면 다르죠. 어차피 우리가 2시간 단위로 쌍둥이를 2시간 단위로 나누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지 10초 단위로 나누면 달라요. 그죠?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이 쌍둥이가 여기서 한 발자국 나가는 거하고 이 쌍둥이가 이쪽 한 발자국 나가는 거는 나가면 부딪히는 음양의 작용이 같아? 다르지. 그죠? 그 괴들이 품고 있는 그 자체가
품고 있는 게 다른데, 그죠? 부딪히는 음향의 상호작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명리를 갖다가 문자에 우리가 딱 고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함몰이 돼서 그거로만 딱딱 정해서 해석을 해서 그래요. 그렇게 그거는 이제 초보자들이 하는 거고,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오면 사실은 좀 철학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철학적으로. 그래서 일단 양을 이렇게, 궤로는 이렇게 보고요, 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시각화 시키는 거예요. 요게 두 개고요. 요거는 여기 가운데다가 하나를 더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세 개지, 그지? 그래서 양을 3으로 표현하고 음을 2로도 표현합니다. 수리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은 홀수가 되고 음은 짝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시각화를 시켜서 가본 거죠. 그래서 자, 무국에서 이제 태극이 됐어요. 태극은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이잖아. 그래서 이 양쪽에는 이 양으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양으로. 그리고 음에는 이렇게 음으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각각 거기다 양음을 넣었어요. 양음, 양 속에 양이 있고요. 양 속에 음이 있어요. 음 속에 양이 있고 음 속에 음이 있고. 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게 되면 이게 태양이죠. 이게 소음입니다. 여기는 양음을 넣게 되면 소양 태음이죠. 그죠? 사상이 되는 거죠. 사상. 우리가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사상입니다. 이게. 이 사상의 중앙을 합치면 오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다시 여기다가 양을 넣으면 건이 되고, 음을 넣으면 태가 되고, 그리고 또 여기다 양을 넣으면 리계가 되죠. 음을 넣게 되면 진계가 됩니다. 여기는 뭡니까? 양을 넣으니까 선계가 되고, 음을 넣으니까 감수계가 되고, 여기 간계가 되고, 공계가 되죠. 그래서 8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8계는 누구예요? 결국 음양이에요. 이 8계를 보면 양과 음으로만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8개로 우리가 범주화를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얘도 결국은 음양이다. 음양에 불과하다. 그럼 얘도 파동이 있다. 음양은 기고 파동이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 나갈 수 있죠? 더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양 넣고 음 넣고 양 넣고 음 넣고.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내려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하나씩 더 넣으면. 그죠? 양 넣고 음 넣고 양 넣고 음 끝없이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시각화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는 이게 6번까지 가는 건데, 6번까지. 그러면 6번까지 가면 몇 개가 돼요? 6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역은 64개라 해요. 8, 8이 64. 8개를 3호 해가지고 64개를 만들었는데, 64개까지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인지 능력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64개를 넘어서 또 갈 수도 있지 않나? 갈 수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1248이라고 했는데, 왜 1248이냐면 라이프니츠가 주역 8개를 통해서 이진법을 거기서 해서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라이프니츠가 컴퓨터의 창시자거든. 그 사람이 여기서 이진법을 캐치를 했는데, 다 일하고 0으로 만든 거예요. 0하고 1하고. 그래서 이진법으로 1, 2, 4, 8 이렇게 나와요. 물론 숫자로 간단하게 세도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그러면 16으로 가고 32로 가고 64로 가겠지. 64개까지가 64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거기서 64를 또 더하면 얼마가 돼요? 계속 나가게 되겠지. 그러면 한번 계속 가자고. 끝없이 가자고. 끝없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이에서 끝없이 분화되는 거예요. 끝없이. 분화되면 나중에는 뭐가 나와요? 이 만물을 끝없이 쪼개면 결국은 쪼갤 수 없는 원자가 나오듯이 얘도 결국은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끝없이 쪼가면 다시. 그러니까
끝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쪼개질 수가 없는 단계까지가 그게 원자야. 그럼 얘도 원자까지 할 수 있어요. 결국 뭐냐면 얘가 이렇게 쪼개서 물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물상의 모습으로 돼 있지만 쪼개고 들어가면 우리도 결국 원자로 우리 원자의 집합체잖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끝없이 쪼개고 나가면 결국 다시 원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억천만억으로 분화해 나가면 양자물리학적 극미의 영역인 원자이자 파동에 도달하게 된다. 즉 입자이자 파동으로 만물만상 다시 하나가 된다.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쪼개진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을 갖다 쪼개봤더니 결국은 다시 하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일시무실 석상그 무진공 이거 아시죠? 천부경 들어보셨죠? 천부경. 천부경에 나오는 첫 글자는 천부경은 한번 열어보셔야 돼요. 일시무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에서 시작하다. 하나에서 비롯되다. 이 하나가 바로 태극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시작이 없는 하나다. 시작은 했는데 시작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데 쪼개서 계속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시작을 했는데 시작이 없어요. 왜? 내가 이 자리에서 나를 쪼개봤더니 결국 나는 다시 또 하나가 되는데, 그죠? 그 얘기입니다. 결국 이 얘기가. 그리고 그 하나를 갖다가 쪼개봤더니 삼극이더라. 삼극.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에서 태극에서 시작해서 만물만상으로 쪼개지지만 결국 보니까 파동으로 다시 하나일 따름이니 시작이 없는 하나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하나를 나누면 천지삼극이다. 이게 뭐냐면 쪼개했더니 거의 원자의 세계로 가더라. 그 원자, 파동이자 입자인 원자를 보니까 여기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돌더라. 이 원자핵을 보니까 플러스가 있고 중성자가 있더라. 그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 전자는 음입니다. 제가 음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거 양자물리학에서 이거 음전자예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참 이상하죠? 양성자, 음전자. 그죠? 그리고 중이 있고요. 그러니까 양중음이잖아요. 그죠? 천인지라고요. 천인지. 이거는 이제 인문학적으로 들어오는 거고, 이건 양중음은 과학적인 용어고, 천인지는 이제 우리 인문학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 원자를 시각화시켜보자 했더니 이 세 개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인지로. 그러니까 이 만물을 쪼개봤더니 결국은 원자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 괴상을 갖다 쪼갰더니 결국은 다시 이 세 개로 돌아오는 거고, 원자로 돌아오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상을 얘기할 때 이 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6표입니다. 6개까지 분화되어 나갔을 때 나오는 거.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천인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천부경 있잖아요. 천부경 보시는 분 있어요? 천부경 굉장히 중요한. 제가 주역을 공부할 때 천부경을 먼저 봤어요. 천부경을 보고 나서 주역을 보니까 이 연결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주역의 뿌리가 천부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쓴 책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시무실의 일이 태극이고, 그 태극에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해를 갖다 햇님이라고 표현하고 달을 달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박규선을 박규선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 우리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그 하나의 지점을 갖다가 우리는 님자를 붙이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인격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인문학을 하는 입장에서 종교적인 걸 배제하고 본다면 그 하나라는 존재는 우리의 시작점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종교적 용어로 차용해서 사용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은 천자 똑같다. 괴상과 불상은 똑같다. 그럼 여기에 또 하나 천간도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천간을 볼까요? 천간. 여러분 천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갑 그러면 어떻게 봐요? 그냥 갑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갑목. 그래서 범의 기운. 그래서 갑목은 뭐 땅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기운, 직진성, 상향성 이렇게 봐요. 그 당연한 건데 근본적인 원리를 한번 바라보자. 갑목도 결국은 음양에 불과하다. 음양이 갑이라는 문자를 차용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그냥 갑이 아니에요. 음양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써볼까요? 저번에도 이걸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자리가 태극의 자리죠. 그죠? 태극의 자리입니다. 여기 토 자리가 태극의 자리고요. 이 토도 양과 음이 있죠. 그죠? 양과 음이 있어요. 왜냐면 태극에서 시작돼가지고 쪼개져 나가는 거니까 이 애도 양과 음이 있고요. 목도 양과 음이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다가 즉 음양은 기운이기 때문에 이 지구에 와서 이 지구에 온 지구를 유동해요. 그러다가 얘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봄에 가까워졌어요. 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음양이 봄에 간 거 아니야, 그지? 그때 음양이 목의 성질을 갖게 돼요. 시스템화 되는 거예요, 음양이. 그 상황에 맞게. 그런데 이 목도 결국 뭐야? 음양일 뿐이에요, 결국은. 음양이 봄에 왔더니 얘가 목으로 시스템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음양이니까 어차피. 다만 얘는 봄, 얘는 여름, 가을, 겨울에 음양이 위치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목 플러스 기운을 갖다가 목 플러스라고 부르기는 유치하니까. 그죠? 철학을 하는 입장에서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 우리가 아까 그 건괴니 태괴니 이름을 붙이듯이. 그죠? 그냥 그 괴 자체, 이 괴 자체만 가지고 말하면 이름을 부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건괴라 그러고 얘를 태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뭐라고 붙여요? 갑이라고 붙여요. 얘를 을이라고 붙여요. 이 붙일 때 옛날 그 성인들이 이 이름을 붙일 때는 나름의 또 문자적인 어떤 의미야 이 목 플러스의 기운과 서로 좀 일치시켜서 이름을 적겠지. 그죠? 그래서 뭐 파자를 하면 뭐 밭에 뭐 뿌리를 내리는 둥, 뭐 싹이 뭐 이렇게 뭐 되는 둥, 뭐 새가 날아간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끔 그 문자를 연결시켜 놨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자체를 무시하고 이 자체만 가지고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갑을 해석해요. 뭐 진짜 뭐 밭에 나무 뿌리를 내리고 그러니까 이건 봄이고 얘는 새싹이고 새고 이렇게 그 문자 해석에 함몰되다 보면 산으로 가요. 산으로. 그리고 어쨌든 얘는 뭐가 됩니까? 병이 되고요. 얘는 정으로 이름 붙였죠. 그 다음에 얘는 뭐 경, 신, 임,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자, 여기를 보시면 이건 이제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걸 보면 여기가 무토죠. 양토, 그죠? 여기가 기토입니다. 여러분 태극을 보게 되면 문왕팔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무토하고 기토를 물성적 어떻게 해석해요? 무토는 산, 얘는 정원, 뭐 또는 뭐 평지 뭐 이렇게 보죠? 입이고 입. 자, 그러면 이 무토는 어디 있어요? 여기서 무토 자리가 어디입니까? 강공이. 예? 강공이. 아니 물리학 명리학적으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아닌가요? 네. 그러면 여기에 무가 있고 여기가 기가 있는 걸로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순서일 뿐이고, 물론 순서도 중요한데
이 역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무토는 양토입니다. 양토. 이 토가 중앙에서 작용하는 건데 순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얘는 원래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서 사방팔방에 작용하는 기운이라고. 지구로 보면 용암이에요. 용암. 땅속에 용암. 무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쪽에. 기토는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주역으로 보게 되면 간상계가 되고 얘는 본계가 돼요. 얘는 양. 이 간사는 양의 양. 얘는 음이고요. 얘는 축토 자리잖아. 축토. 그죠? 여기서 선천상극 세상을 주관하는 기운이에요. 선천상극. 이 선천은 상극이거든. 왜? 이 간토는 물상적으로 산입니다. 산. 얘는 산을 의미하고요. 주요 괴상으로 산이고요. 얘는 그 땅입니다. 땅. 일반적인 땅. 대지. 그냥 무토가 그냥 산이 아니고 역학적으로 봤을 때 산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서는 이 간토가 여기 감수자리거든. 그죠? 여기 감수자리. 이제 수자리잖아요. 수. 이 간토가 토국수입니다. 토국수. 그죠? 명리학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목이 이 진계 자리인데 이 목이 목국토합니다. 그죠? 명리학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봄이 시작돼요. 그래서 상극세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 토가 토생금합니다. 그죠? 그리고 금생수예요. 그래서 여기는 후천은 상생으로 시작되는 세상이에요. 종교적으로 지금 어떤 세상이라고 말해? 그 천지가 지금 뭐 일꾼을 내세워서 알갱이를 추수하는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고요. 나는 추수꾼이다. 그 다음에 강증산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죠? 그게 바로 이 토자리를 말합니다. 토자리. 이 화는 꽃이고요. 정은 열매입니다. 얘가 여기에 땅에 떨어지면 이 본토가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삭혀가지고 알갱이만을 갖다가 추수를 선별해가지고 가을 경금에게 넘겨줘요. 이거는 명리학적으로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 본토는 저기 미시라래. 미시. 그래서 그 증산도를 아시는 분들, 대순지 아시는 분들은 뭐라 그래? 지금은 미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때가. 그래서 토성의 성정을 가진 그 성인자들이 나와서 추수한대요. 추수. 그래서 지금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추수꾼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교리화 시킨 게 지금 종교예요. 기독교도 똑같고요. 감증산교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추수꾼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이 다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우주적으로 보면 지금이 여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건 판단이죠. 지금 상국으로 시작해 선천이 시작되는 건지 후천이 시작되는 건지 솔직히 모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갑을병정도 따지고 보니까 결국 음양이 흘러나가서 갑이라는 용어를 썼고 보니까 결국 음양이더라. 여기에도 파장을 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일반적인 과학적인 얘기하고 뭐 결국 음양의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8개니 64개니 다 떠들어도 결국은 이 두 개로 이루어진 거고 갑을병정 아무리 뭐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얘기해도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에서 시작돼서 갑이라는 문자를 차용한 거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기본적인 어떤 그 바탕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러면 그 12운성은 결국은 뭡니까? 그 파동, 그죠? 이거를 갖다가 이해를 그 사주 명리에 끌어들여온 개념이에요. 그 파동을 사주 명리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왜?
사주 8글자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파동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주 명리가 굉장히 그 오묘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2운성의 그 뭐 생육대 이 부분은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이거는 그냥 제가 그 논문 양자물리학과 주역이라는 책에서 그냥 좀 이렇게 따놓은 건데, 자 그냥 몇 가지 좀 읽어볼게요. 태원은 형태가 없으니 우리 무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의 본래의 모습이고 상호 구분되지 않은 모습이고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거 태극이 돼가지고 이제 막 작용하는 것은 변화의 일시적인 현상. 객형이라고 말합니다. 객형. 일시적인 현상. 우리는 파동이 치면서 어느 순간에 기가 뭉친 하나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게 흩어지면 다시 우리는 파동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원래 파동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객형이라고 말합니다. 객형이 장제라는 선생은 선림객자를 썼어요. 우리는 선림으로 이 세상에 잠시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원래 하나로 다시 가는 것뿐이에요. 하나에서 시작돼서 계속 갈 줄 알았더니 결국 그 자리에 우리는 있는 거거든. 일시무시. 그리고 이거 예를 들어서 얼음이 얼고 녹는 것은 물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시적으로 얼음이 얼었어. 그래서 나야. 그게 녹았어. 나는 없어졌잖아. 그렇지만 결국은 다시 물로 돌아간 거죠. 태어로. 그죠? 그런 개념이니까 이 태어, 그 무국의 세계, 태어가 결국 기라는 걸 알게 되면 무라는 건 없다. 절대 무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 우리가 말하는 무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말도 못하는 거지. 무가 어디 있어요. 그럼 아예 우리 자체도 지금 논할 수도 없는 거니까. 양자물리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소립자들은 단지 그 양자장을 말하는 겁니다. 장의 국부적인 음결에 불과하다. 그죠? 양자장이잖아요. 걔들이 가다가 일시적으로 뭉치면 내가 되는 거고 다시 흩어지면 다시 장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에 불과하다. 에너지의 직결로서 그것들을 왔다가 가버림으로써 개체의 특성이 상실되고 나라는 특성이 상실되고 바닥의 양자장으로 다시 융합된다. 프리처프 카프랍니다. 그래서 가상적 소립자들과 진공과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동적 관계다. 진공은 진실로 생선과 소멸이 끝없는 리듬으로 고동치는 살아있는 허.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됩니다. 이런 까닭이 하나에서 시작하여 아까 태극에서 시작하여 만갈래 중간 단계를 거치고 하나에서 다시 끝난다. 그죠? 결국 하나예요. 하나에서 시작함으로 근본이 하나이되 만 가지로 다르다고 한다. 만 가지 우리 다 만물명사. 하나에서 때를 따라 마친 이 귀착점을 같이 하되 길은 다를 뿐이다라는 거죠. 길은 다르면 이제 왕부지라는 의미인가고요. 이건 이제 천부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천부경. 일묘연 만학만내 구동본. 하나가 시작하여, 그죠? 묘리를 한없이 펼쳐내니, 그죠? 삼라만상이 가고 오며, 우리 무수의 쓰임을 달리하지만 쓰임이 다르잖아, 그죠? 서로 본이 되는 하나는 변함이 없다. 결국 본은 그대로예요. 장의 모습, 파동의 모습은 그대로 하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 안에서 무수무량하게 모습을 달리하지만 결국은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태극은 늘 하나이면서 만 가지로 변하고 만 가지로 변하면서 늘 그 본래의 하나를 바꾸지 않는다. 태극이 음양의 신묘한 이치로서 만천으로 흩어져도 결국은 태극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건 이제 제가 쓴 책에 제가 해설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사주명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사주명리 여기에서 천간, 지지, 지장간 그리고 이 밑에 나오는 이 태, 병경태가 뭡니까? 12운성이죠. 저 12운성이 이거에 대한 파동을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동을 과학적으로 봤을 때. 자, 이 태를 볼까요? 여기서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걸 갖다가 괴상을 이용해가지고 수리까지 써서 표현한 겁니다. 태가 어디 있어요? 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여기.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은 여기죠.
그 병 여기 태. 다 여기 요 땅 지상 지하로 보면 다 지하입니다. 지하. 그 얘기 뭐냐면 굉장히 파동이 이렇게 밑에 있는 거죠. 근데 파동이 밑에 있다고 흉이고 위에 있다고 길이 아니에요. 그럼 파동의 모습일 뿐이지. 나의 성정이라고. 나의 성정이 외향적이기보다는 좀 잔잔한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잔잔한 성정을 가진 사람, 잔잔하게 세상 살면 좋고요. 잔잔한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외향적으로 막 날뛰면 안 맞는 거지, 자기하고. 이게 누구 사주예요? 김건희 사주입니다. 그 사람의 사주를 보면 굉장히 잔잔해요.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주팔자니 뭐 이런 거에 심취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보시게 되면 굉장히 신약 사주죠. 극신약입니다. 극신약. 다 얘 혼자 있어요. 다 설계시키거나 극합니다. 얘를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운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극신약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잔잔하다. 그런데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성정은 병이에요. 병. 병은 하늘에 떠 있고 외향적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성격이잖아. 그지? 극신약은 극신강하고도 통해요. 극신약은 극신강하고도 통해요. 극신약은 극신강으로도 활동한다니까. 안 맞게. 우리가 없으니까. 네, 맞지를 않아요. 근데 그래서 성정이 종교 성향이고 굉장히 차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기운은 그런데 그리고 이 자체도 신약인데 그런데 본인이 활동하는 것은 외향적이라고. 근데 지금이 어떤 기운이 들어와? 사오미운이잖아. 그죠? 내년 사오미죠. 그럼 지금 뭐예요? 생욕대, 욕대 22년도가 욕이에요. 이거. 그죠? 굉장히 기운이 날뛰고 있다. 천하를 쥐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 천하를 다 쥐는 것처럼 또 쥐었고 그런데 본인에게 맞느냐? 안 맞는 거지. 오히려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살았으면 더 좋았을 사람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물상만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봐야 우주적인 어떤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집에 앉아서 고요히 명상을 즐기면 이런 것들이 서서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걸 갖다가 너무 문자로만 해석하면 이런 부분들을 캐치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제 요거는 12벽계라고 하는 겁니다. 12벽계. 주역에 12벽계가 있어요. 12벽계.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생육대를 붙였는데 요거는 이제 화일간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화일간이 그 인이 생이잖아. 그죠? 인목이 생이잖아. 그 1월, 2월하고도 서로 맞아가지고 설명하기 좋아서 이거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욕대 록왕생. 여러분 록이 강해요? 왕이 강해요? 록이요. 왕이 강하다고 얘기하잖아. 이게 명리에서는 왕이 제일 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제일 강한 기운은 록이에요. 록. 왕은 보시면 이게 그 병화음 자리입니다. 병화. 꽃으로 활짝 핀 만개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정이에요. 정. 4, 5 자리입니다. 5는 가장 뜨거워요. 뜨거운데 기운은 이미 음이 들어와서 꺾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지가 가장 춥잖아. 그지? 가장 추운데 동지는 괴로 뭐예요? 지뢰복개예요. 지뢰복개 이거. 이게 가장 추울 것 같아요. 음절 완전히 다 끊어진 중지분계가. 그런데 동지에 이게 동지는 가장 추운 것 같지만 그 가장 밑바닥에는 연약하게나마 그 양기가 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동지예요. 이거에 충되는 자리가 어디야? 이거거든. 이거는 왕은 가장 강한 것 같은 제왕의 어떤 성향을 가졌지만 음이 태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운으로는 얘가 약한 것 같아. 그런데 얘는 왕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할 거예요. 왜 제가 제왕인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해하면 좋다. 그래서 일단은 12운성을 수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12벽계를 가져야 되는데 12벽계의 이 수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12벽계입니다.
보시면 중지공개고요. 다그 군 3절입니다. 다 3절 다 끊어졌죠. 그리고 밑에 음이 양이 하나 나오고 2개 나오고 3개, 4개, 5개, 6개. 그죠? 이게 아까 록자리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밑에서 음이 나오고 음이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게 돼요. 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그냥 표시된 게 아니라 물극필반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물극필반. 물극필반이 뭐죠? 물극. 사물의 이치가 극에 달하면 필반 반드시 변한다. 이게 주역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6효 중에 맨 꼭대기를 상효라고 그랬는데 이 상효에 가게 되면 필반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내려오면 양이 됩니다. 또 얘가 내려오면 양이 돼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계속 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관계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 양효가 변하면서 음이 돼요. 변하면서 음이 되고 변하면서 음이 되면 또 이렇게 가요. 이게 이제 효변이라고 하죠. 효변. 그 효가 변하는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뭐 그건 나중이고요. 그 다음에 수리는 어떻게 보냐면 이건 이제 라이프니츠가 수리적으로 밝혀낸 부분이에요. 말하자면 역은 옛날부터 뭐를 우선으로 봤어요? 양과 음 중에 양을 우선으로 했어요. 양을. 그죠? 그래서 뭐 양비 음천, 양은 귀하고 음은 천하고 양보 음저 양이 높고 음이 뭐 낮고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을 정해버렸어요. 옛날에. 그래서 양반 싼 놈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 지금은 양과 음이 동등하다고 그랬죠. 동등하다고.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그 원자핵에 그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었잖아요. 양성자가 만약에 3개면 전자는 몇 개예요? 3개, 3개. 똑같아요. 양과 음의 역할은 달라. 기능은 다르고 위치는 다르지만 대등하다니까. 똑같다니까. 만물의 근본으로 들어가면 그래요. 근데 양을 먼저라고 보는 이유는 양이 이제 이 안에서 팽창하고 막 이런 기운이니까 먼저 보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 만물이 천하추동을 돌고 어디에서 저장이 돼? 수에서 저장이 되죠. 그리고 수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시작은 수라니까요. 양이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음이 시작하는 거라니까. 자수가 1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하도 낙소에서 수가 몇 번이에요? 1, 9, 3, 7, 1이잖아. 1. 감수가 1이에요. 사실은 세상이 바뀌어서 지금도 이제 여자 상위 시대잖아. 그죠? 그 모든 만물의 시작은 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인목의 지장간이 무병갑이죠. 저는 기병갑으로 봅니다. 저는 무병갑으로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계절이 바뀌니까 강해야 돼. 그래서 무야. 이건 누구의 주관적인 생각이잖아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무병갑의 그 무는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라고 하죠. 여기 중기 번개일 때. 이 여기는 이전 계절의 번기잖아. 이전 계절 분기가 계절로 넘어갈 때 그 계절 여기로 남는 거지, 그지? 다 그렇게 됐는데 왜 인하고 신 자리만 뭐로 해놨냐고. 기자리인데 원래. 그 원래대로 가자고. 원래대로 그 여기는 여기 이치대로 가자고. 왜 계절을 시작하지 못하나요? 시작할 수 있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 겨울에서 자연스럽게 봄으로 가. 안 가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굳이 양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양 우선의 옛날부터 나온 양 우선의 그 사상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음양이 동등하니까 뒤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건 이제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여기가 이제 태괴, 지천태괴죠, 지천태. 여기서부터 1월이 시작되는 거죠. 1월.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인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거 절태양을 해놓은 거는 이거 이제 화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화일간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여기가 인이 생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을 해놓은 겁니다. 요거는 그 일간별로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일간별로. 수리는 이진법으로 측정한 겁니다. 어떻게? 한번 따져볼까요? 이거는 양을 보는 거예요. 일단 얘를 보게 되면 없죠. 그러니까 0이에요. 자, 요거서부터 봅시다. 요거서부터. 요거를 이진법으로 다 계산해 가지고 다 더하기 하면 63이 나옵니다. 63. 그리고 1, 2, 4, 8 내려가 가지고 요거를 더하면 56이 나오고요.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해서 그 양의 기운을 측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위에 있으니까 얘는 1이죠. 1. 나머지는 다 0이니까. 그죠? 1, 2, 4, 8, 16, 32. 그죠?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이 지뢰복계에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지뢰복계 이게 굉장히 약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 절태양할 때 이 태가 약하다고 보잖아요. 그죠? 약해요? 여러분 정자가 어머니 배에 착상을 했을 때 무에서 생명이 태동했어요. 이게 아주 연약한 기운은 태동이 돼요? 이 태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어마어마한 힘. 힘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기운 없이 어떻게 생명이 창조가 돼요? 생명이 창조되는 0에서 32가 되는 겁니다. 0에서 32. 0에서 1이 되는 게 아니에요. 1 가지고 생명이 착상이 안 돼요. 그런데 왜 약하게 봐요? 뱃속에서 어머니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기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하고 양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양육돼야 되고. 그래서 절태동할 때는 당연히 그 지뢰복계, 우리 주역에서도 괴사 효사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온다 그랬어요? 임금은 성문 밖을 나가지 않아요. 사방을 순찰하지 않고 대궐에 앉아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은 가게 문을 열지 않아요. 그리고 팥죽을 끓여 먹어서 불길한 기운들을 막지 않아요. 왜? 얘를 보호하려고. 강한 기운으로 착상이 됐지만 얘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의 계효사도 그렇게 나오는 거지 아무런 이치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얘는 더 강하지, 그지? 더 강해. 그렇지만 양이야.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강하지만 홀로 설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이 양이 이 땅하고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뚫고 나오는 천지가 창조되는 거예요. 음양이 서로 똑같아지면서 드디어 이제 치고 나오는 그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때부터 치고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욕이 돼요, 욕. 이건 지천태괴, 클태자를 쓰는데 얘는 무슨 개입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뇌천대장이에요. 뇌천대장. 대장이라니까. 이 진계는 우레를 뜻해요. 우레. 땅 위에 나와서 천하를 울리면서 우르릉 꽝 하고 하면서 이 양의 기운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 욕이에요. 욕. 여러분 욕의 의미가 뭐예요? 천방지축이에요. 자유분방. 청소년의 기운이에요. 막 치고 나가요. 소리만 요란하고. 네. 그런데 기운은 센데 아직 청소년이라니까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받지 않으면 얘가 삐까하게 잘못 갈 수 있어요. 자유분방 기운이 막 솟구치고 막 내가 대장이야 깃발 들고 앞장서 버리거든. 교육이 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목욕의 욕자니까 무슨 음란하니 뭐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럴 수는 있지. 애들이 잘못 빠지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지, 그지? 왜? 자유분방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 원리를 알아야지 목욕에 욕자 가지고 빨개 벗고 목욕하는 데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초보라고 초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해석을 이따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56, 60, 62, 63이에요. 여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건 청소년에게 교육이 필요한 자리고요. 이 대는 허리띠를 매는 거잖아, 그죠? 네크다이를 매는 거라고. 직장에 첫 출근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장인들. 대. 그래서 이 괴효를 봐도 택천쾌예요, 택천쾌. 양의 기운이 극에 달했어요, 극에. 최고조로 올라왔다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나가서 이제 뭐 어떤 세상 일을 하고 막 이제 직장 잡고 막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직장으로 보면 초입자고요. 이 록은 과장급 되는 거지. 이제 자기의 무릎꽃이 활짝 폈어요. 그래서 중추가 돼가지고 막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사는 아니야. 기운이 세고 그렇지만 이사 같은 어떤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제는 뒤에 앉아가지고 지혜로서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게 제왕이에요, 제왕. 왕하고요, 장군하고, 얘는 장군인데 왕하고 장군하고서 누가 이겨요? 힘으로. 장군이 이기지 왕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왕은 권위가 있고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는 거지. 그걸로 다스려요. 그래서 장군을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에요. 이 부분 이제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을 뭐 제가 지상지하라고 말했지만 땅으로 말한 건 아니고 기준점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김건희 사주가 그죠?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그러면 이렇구나라고 보는 게 좋고요. 거기서 이 기운이 갑자기 사오미가 들어오면서 극신약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발작을 해버려요. 발작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이제 파동이 막 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내가 다 지을 수가 있지. 발작하다 보면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당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죠? 제가 제 이제 주역사주라고 하는 제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제가 21년도 12월 달인가 그때 윤석열에 대해서 그 예측한 게 있었어요. 주역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가 뭐가 나왔냐면 지풍승계 상요동이 나왔어요. 거긴 안 나옵니다. 지풍승계 상요동을 보게 되면 뭐냐면 그 어둠을 오르다, 명승, 어둘명자. 지풍승계는 굉장히 그 강한 기세를 가지고 있어요. 기세가 무지무지 강해요. 윤석열이 그때 기세가 얼마나 강했어요. 근데 6효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물필반. 그죠? 어둠을 오르도다. 발음을 쉬지 않아야 바르다 그래서 발음을 쉬지 않아야. 어둠 속을 끝까지 오르가 뭐야? 결국은 떨어지는 거잖아. 그죠? 근데 6효는 5효를 지났어요. 이거 왕이야. 거기서 멈춰서 뭔가를 바르게 했으면 좋았는데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지. 필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둠을 오르다라고 해서 21년도 12월 23일에 올린 거고요. 그 다음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때쯤 아까 말한 건 7월 달에 점을 치고서 실제 올린 거는 12월 달에 올렸어요. 내가 인터넷 할 줄 몰라가지고 당시에 이때는 이제 그때쯤 걔를 또 뽑았는데 이것도 상효가 나왔습니다. 상효. 이게 뭐였냐면 풍택중부 아시죠? 풍택중부의 상효가 나왔어요. 또 역시 풍택중 상효를 보니까 이게 뭐라고 했죠? 달기 하늘을 오르니 고집함이 흉하다. 달기 하늘을 오르다라고 나왔어요. 닭은 하늘을 나는 물건은 아니죠. 날개는 달렸지만 봉황은 아니라고. 그래서 닭이 하늘을 올라. 그러면 얼마나 세상을 시끄럽게 하겠어요. 그걸 날아가려면. 아무리 파닥거려도 하늘을 독수리처럼 날 수가 없으니까 온 세상을 요란스럽게 한다고. 그걸 고집하면 흉하다는 결국은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대통령이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이거 가지고 우리 학교의 그 교수님하고도 얘기 나눠봤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랬더니 그 아까 번개로 했더니 일단은 5회를 지났으니 하면 될 거다. 그러나 그 다음 문제이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구나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했었지. 그래서 이런 괴는 100%는 아닙니다. 100%. 어차피 우리는 경향성을 보는 거고 참고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궁금하시면 그때는 그냥 이게 제가 그 주역책 쓴 책을 그대로 그냥 놓고 그대로 읽은 겁니다. 사실은 왜 주관적인 거를 넣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 주역책을 보시면 그대로 나오는 얘기고요. 주역사주 그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한 5분 좀 쉬시죠. 예.